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들어보는 업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수산 ENS에서 해외 원자력 발전소 계측 제어 부문에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을 받고 있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토익 점수가 6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과 영어 회화 능통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법인 영업팀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초대졸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영업 경험이 있거나 신용정보회사 경험이 있는 분, 영업 번역 및 회화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KT 엔지코어에서 태양광 에너지 분야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유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설계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참여 경험, 전기 분야 전공자 등이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제이슨 그룹에서 광고주 발굴, 광고 분석, 광고 운영 방안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오픈마켓 광고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광고 대행사 업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업무 경력, 인턴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바쁘신 대표님. 네, 지난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도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출장을 다시 또, 네. 네. 요즘 부산은 제가 자주 가는데요. 네. 지난주에 부산에서 이제 G스타라고 국내 최대이고 이제 세계적인 예. 게임쇼가 유명하죠?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스타트업 상을 제가 시상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네. 거기 출전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가서 인사도 나누고 좀 그러고 왔고요. 또 이번 주는 저희가 행사를 좀 크게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계속 부산 소식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도 부산으로 가실 겁니까? 이제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준비한 행사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네. 바로 이번 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열리고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서울 2018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기획재정부하고 저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같이 공동 주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 흐름으로 지금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혁신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또 그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담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의 부제가 혁신의 원동력, 플랫폼 이코노미와 창업가 정신, 앙트러프르너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업가 정신 이야기하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럼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은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서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시나요? 네, 저희가 좀 좋은 분들 많이 모셔가지고 예.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국내 연사로는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 맡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도 예. 나오시고 또 네이버 대표적인 그 IT 기업이죠. 그래서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도 키노트에 참여하시고 또 소카의 이재용 대표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 또 직방의 안성호 대표 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 이런 분들이 이제 출동해서 네. 같이 하시고 또 해외 연사로는 제프리 파커라고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키노트를 하시고 또 에콜 40이라고 프랑스의 혁신적인 교육기관 예. 거기에 총괄 디렉터가 직접 오셔서 또 키노트 해주시고요. 또 싱가포르에서 규제 샌드박스 담당하시는 분, 또 인도네시아에서 스타트업 하는 뭐 세일스탁의 대표라든지 다양한 해외 연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 하면 또 바로바로 생각나는 분들은 거의 다 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성진 대표님도 이번에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시나요? 네, 저도 세션 하나 그 네. 좌장 모더레이터를 맡아가지고 오.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플랫폼 경제의 실제 사례들을 예. 발표하는 그 네 분하고 같이 세션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플랫폼 경제가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AI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핀테크, 블록체인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창업자분들을 모시고 이 플랫폼 경제가 실제 서비스에서 작동하고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럼 준비로 상당히 좀 바쁘실 텐데 매주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트업 동향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연말이어서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좀 행사 위주로 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행사의 계절이죠. 네네. 이 행사는 이제 그 이번 주에 끝난 행사인데요. 어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아오 아시아 포럼 서울 회의라고 열렸는데요. 이제 보아오 아시아 포럼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그게 월드 이코노미 포럼인데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열려서 속칭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도 논하고 뭐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인데 보아오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 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논의하자고. 네. 보아오는 중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그 보아오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보아오 아시아 포럼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200~300명 규모로 열리던 그런 행사를 이번에는 한 700~800명 모여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축하로 참석을 하셨고 또 삼성전자 권오현 그 종합기술원 회장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시아가 좀 그 세계의 중심이 돼서 이것을 좀 주도해 나가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좀 포럼 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포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그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에서 2018 핀테크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저도 어제 잠깐 다녀왔는데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의도 콘레드 서울 저희 그 내일부터 행사 열릴 장소이기도 한데 예.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고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대거 그 참여를 했고요. 거의 총망라해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스의 이승건 대표, 카카오페이의 유영준 대표, 데일리금융그룹의 신승현 대표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여를 해서 축하를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스타트업이 자금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금융산업이니만큼 어떤 사이버 리스크 또 새로운 공급자로 생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핀테크라는 말이 등장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상당히 좀 낯선 이름이고 존재였는데 어느덧 정말 많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는 용어가 쓰인 게 제 기억에도 한 4년 이 정도밖에 그쵸. 예, 네, 안 된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전체 금융 거래의 한 44% 정도가 네. 이런 핀테크를 통해서 오. 예, 이루어질 거라는 이제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전망이 밝은 분야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 그리고 편리한 만큼 또 안전한 이 거래, 안전한 금융 거래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함께 스타트업 동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타트업 업체를 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웃 오브 스탁의 윤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 오브 스탁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진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뭐 IT 회사와 그리고 밀리언 브릿지 그리고 뮤닥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웃 오브 스탁 일단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뜻이죠? 아웃 오브 스탁 자체의 의미는 품절 그리고 일시적으로 재고가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스탁이라는 의미 자체가 또 주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스탁 자체의 어떤 재화, 재고 이런 물건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플랫폼의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웃 오브 스탁이라는 이름으로 사명과 서비스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이름의 의미는 상당히 좀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서비스인지도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그 국내 최초로 저희가 만들어낸 그 가치 거래 플랫폼입니다. 예. 가치 거래 플랫폼이라 하면 가치가 있는 한정품, 특히나 이제 한정품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한정품 제품을 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직접 연결해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를 네,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로 네. 의미를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신 건지 계기가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안 씨가 있는데요. 네. 이 브라이언 안 씨가 굉장히 스니커즈나 이런 한정판 제품의 수집가, 매니아입니다. 네, 그런 분 네. 요즘 많죠. 네네, 그런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그분 저희 공동 창업자이신 브라이언 씨가 그런 매니아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패션 쪽을 너무 관심이 많았던 네. 이제 이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아 떨어져서 그리고 현재 이런 한정판 제품이 리셀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시장을 겨냥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조금은 안 되는데 네. 소비자가 회사에 원하는 한정판 제품을 말을 하면 구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정확하게 이제 좀 쉽게 이제 플로우를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직거래를 하는 방식을 저희가 중간에서 안전거래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모여서 실제로 원하는 팔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리고 구매자는 사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해서 그 가격이 형성되는 순간 거래가 체결되는 형식의 서비스입니다. 저희 한정품을 가지고 있는 많은 판매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구매하려고 하는 많은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플랫폼의 역할이고요. 네. 이 안에서 거래가 체결이 되고 나면 한정판 제품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판단된 이 제품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개인과 개인의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같은 거는 뭐 옥션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네네.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웃 오브 스탁은? 일단 특별한 것은 첫 번째는 그 진가품을 저희가 판정을 직접 판단하는 겁니다. 네. 네, 전가품 판정을 하는 전문가, 각 카테고리별 전문가들이 저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직접 검수하고 진가품을 판정하고 이 판정된 제품이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한정판을 위한 플랫폼,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좀 낯설기 때문에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국내에는 이런 서비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새롭게 기획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기존의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직거래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장 거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가 그대로 좀 쉽게 사실은 만들어져, 기획은 쉽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뭐 워낙 제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이 어렵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즐겁게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가장 기뻤던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지난주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장장 6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기획하고 준비해 오면서 처음으로 오픈을 한 날짜가 16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오픈을 저희가 했고요. 가장 기뻤던 에피소드는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심사숙고하면서 준비했던 이 시스템이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그 순간 저희가 자정에 오픈을 했어요. 예. 밤에. 그래서 1분 전까지 계속 설레임을 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계속 개선점을 찾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 좀 설레임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네. 자정이 되는 순간 기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주고 그 거래가 계속 보이니까 너무 기뻤고 저희가 네. 그 새벽에 그 기쁨을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최성진 대표님께서도 많은 그 스타트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준비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질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좀 출시하는 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여기는 좀 6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기업마다 뭐 기간은 다 다를 텐데요. 뭐 이게 예를 들면 제조업 쪽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네. 또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개발 난이도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이 서비스까지 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거를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네.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제 서비스 출시까지 6개월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6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웃 오브 스탁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 그거는 아니고 또 네. 난이도에 따라서는 좀 더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는 좀 더 빨리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좀 국내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웃 오브 스탁과 같은 플랫폼이 이런 비슷한 스타트업이 아직은 좀 많이 없죠. 네, 제가 뭐 국내 스타트업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아웃 오브 스탁 같이 출연한다는 얘기 듣고 서비스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슷한 서비스를.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살짝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런 경쟁사나 비슷한 서비스가 있냐고. 예. 네, 뭐 비슷하게 준비하고 있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비슷한 서비스는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을 많이 노리셔야겠어요. 네, 지금 뭐 다른 경쟁사들이 생기기 전에 불러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홍보를 좀 하고 가시죠. 네. 네. 어떤 저희가 장점, 이 공식 오픈을 한 장점이나 뭐 이벤트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단계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오픈을 한 건 1단계 오픈을 했고요. 이제 돌아온 26일 월요일 날 다음 주에는 2차 오픈을 합니다. 네. 1차 오픈 시기는 이 판매자들을 모으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판매자들을 위한 일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좋은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종목을 공개하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 판매자들이 자기의 제품을 공개하는 분들에게는 평생 동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수료의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 꽁꽁 감추고 있거나 그리고 뭐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 서비스에 오셔서 판매자분들이 종목을 공개하시게 되면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수수료 혜택이 있고요. 다음 주에 오픈하게 되는 구매자분들에 대한 이제 구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거래가 바로 시작되게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가장 패션계에서 핫한 아이템들, 뭐 스니커즈나 의류 이런 것들을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어서 좀 비싼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매가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판 직거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웃 오브 스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현재는 이제 오픈을 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촐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 상주하는 직원들은 총 3명이 있고요. 예. 이 3명의 직원은 개발과 디자인과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상주 직원이 저희 상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건 저희 이제 진가품을 판정하는 정품 판정단들이 계세요. 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 스니커즈 분야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분이 코비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스니커즈 씬에서는 약간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정가품을 판정하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정품 판정가고요. 그분이 저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그 의류나 카테고리 정품 판정단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네. 이 정품을 판정받는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영입을 하시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정품 판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품 판정을 사실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예. 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없을 순 없지만 실수가 최대한 없고 그동안의 이 많은 경험과 그리고 공신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가품에 대한 모조품에 대한 이런 분들이 너무나 디테일해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품 판정을 하는 전문 기관도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대표님 프로필이 나가기도 했지만 이 아웃 오브 스탁 외에도 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 오브 스탁이라는 새로운 도전하신 이유가 좀 네. 따로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잘할 것 같은 것들, 네. 이런 일들은 제가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 뭐 IT업이라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놨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 아웃 오브 스탁, 블루오션 시장이고 워낙 현재 시장에 문제점이 많고 이걸 개선해 줘야지만이 공정한 가치 평가가 될 수 있고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해야 되고 제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런 도전감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거든요. 네. 따로 정부나 이런 네. 부분에서 지원을 좀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올해 6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협 중소기업에 선정이 돼서 예. 현재 그 창업 진행에 있어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뭐 매달 시스템 개발이나 사무실 임대료나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스타트업 분들 모시면 정부 지원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점점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최성진 대표께서 보셨을 때 이런 정부 지원이 어떤 장단점 같은 걸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방송에 나오신 그 대표님들이 대부분 정부 지원 한 네. 가지 이상씩 받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장단점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너무 많다. 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창업벤처혁신실 사용설명서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별로 또 공공기관별로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지자체와 그 산하의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탐색 비용이 예. 나한테 맞는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탐색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의 제약이나 그런 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9세 이상은 안 된다든지 뭐 이제 청년 창업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지역과 관련된 주제만 해야 된다든지. 근데 스타트업이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본질적인 비즈니스와 다르게 그런 또 대개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맞춰가다 보면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뭐 많은 게 저는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 좀 더 스타트업들한테 최적화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웃 오브 스탁 이제 다음 주에도 구매자를 위한 오픈이 시작되고 공식적으로 서비스 오픈이 되면 점점 일손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 조직화된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업 소재가 좀 신선하고 젊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생물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 넘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젊고 그리고 활기차고 이런 젊은 친구들을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딱 네. 특별히 원하는 네. 인재상이 있으시면 이 네.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보시죠. 네네. 예. 인재라고 하면 사실 어떤 정의된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관심도가 높고 저희 사업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주고 네. 이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오신다면 그분은 과연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함께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 단지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회사의 비전까지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회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템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막연하지만 가슴속에 꿈으로 좀 가득 찬 네. 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아웃 오브 스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먼저 길을 걸어가는 선배로서 스타트업을 네. 준비한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창업자가 뭐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기업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만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도전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지만 이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아이디어화 시키고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장이라도 도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타트업을 막 결심한 분들이 지금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코스포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예비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데요. 네. 저희가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개 없어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예.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그 비긴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 팀빌딩을 도와주는 이렇게 엮어서 개발자, 뭐 기획자 이렇게 엮어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모비데이즈라든지 이런 스타트업들이 하는 굉장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웃 오브 스탁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우선 출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인 구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를 막상 오픈하고 났더니 더욱더 긴장되고 축하할 겨를도 없이 계속적으로 열심히 더 달려오고 있고 혹시나 하는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이제 현재는 1단계 문을 열었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정판 제품들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제품의 또 가치 산정을 하기 위한 그리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더욱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아웃 오브 스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아웃 오브 스탁의 윤진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